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 첫 번째,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소유기간이 긴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거주기간이 긴 주택입니다. 소유기간이 똑같을 때는 거주기간이 긴 주택. 그러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을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어디서 죽었느냐?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요 양도소득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선순위 상속순위를 아시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거는 흔하지가 않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학습, 지난 시간에 이런 경우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별도 세대입니다. 별도 세대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입니다. 1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런 걸 학습하셨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감정평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고 상속세 또 신고 대상이 되면 신고하고 이걸 팔면은 아무래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순위 상속주택을 아시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합니까?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상속인이 A주택도 가지고 있고 B주택도 가지고 있고 C주택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2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분이 상속을 받아야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위 상속주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상속인이 A주택을 10년 보유했습니다. 15년. 그리고 B주택은 10년 보유했습니다. C주택은 8년 보유했습니다.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3개의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라고 한다면 상속인들은 어떤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느냐? 이 A주택은 장남이 상속받고 을주택은 차남이 상속받고 3주택은 삼남이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다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은 A주택 받고 B씨는 차남과 삼남이 가졌는데 1세대 1주택 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요 장남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에 한해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나 차남과 삼남은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1세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남긴 주택 중에서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B주택과 C주택, 차남과 삼남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학습하려고 하느냐?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입니다. 상속주택,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 자, 첫 번째는 뭐냐?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중에서 가장 긴 주택, 소유기간.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받은 사람만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피상속인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만 혜택이 있다. 두 번째는 소유기간이 긴 주택이 똑같이 소유기간이 15년이다. 2개 이상 있다. 2개 이상 있다. 15년씩 보유기간이 똑같은, 그러니까 취득할 때 2개를 사가지고요. 보유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 피상속인이 거주기간이 긴 주택입니다. 거주기간이 긴 주택. 그러니까 똑같이 15년을 보유했는데 아버지가 A주택에서는 10년 거주했고 B주택에서는 5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이 긴 주택한테 그 거주기간이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습니다.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다. 동일하다. 소유기간도 같고 거주기간도 같다. 그럴 때는 어떤 거냐?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어디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느냐? 세 번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거냐?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소유기간이 같아요. 그런데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 그럴 때는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입니다. 소유기간은 같은데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 그럴 때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혜택이 있다. 만약에 기준시가가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의 혜택이 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 첫 번째,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소유기간이 긴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거주기간이 긴 주택입니다. 소유기간이 똑같을 때는 거주기간이 긴 주택. 그러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을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어디서 죽었느냐?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 그러나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을 때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그러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을 특례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아버지가 2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혜택이 있어요?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러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아닌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은 일반 주택을 팔아도 과세, 상속주택을 팔아도 과세. 상속받은 주택은요, 상속주택 양도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상속주택이 그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이런 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종전주택이 되겠고요. 새로운 주택 B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몇 년 이상 지나야 되죠? 1년 이상이 경과해야 됩니다. 이 A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서 이렇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A주택을 몇 년 이내 팔면은요?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은 A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비과세 하지요? 뭐 당연히. 그러나 1세대 1주택일 때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12억 원이 초과될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 가진 사람이 지금 1년 이상 지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하나 상속받았다. 1세대 2주택이죠. 그런데 나는 상속 이후에 이사를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하나 샀다면 3주택이 되는 거예요. 3주택이. 그랬을 때 이 A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과세가 됩니다. 즉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사례를 가지고 하나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2015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누가? 아들이. 자, 그런 상태에서 2022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이 A주택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2022년 5월에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사를 갈 목적으로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누가? 아들이. 그렇다면 2022년 5월 현재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이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 2024년 지금 11월입니다. 11월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 3주택인데도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 특례에서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 흔하지 않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요. 5월에 A주택을 아들이 취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22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요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지요.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5월 달에 새로운 C주택을 샀어요. 이사를 목적으로 더 큰 평수로 이사 가려고 아들이. 그렇다면 여기서 1세대 3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A주택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느냐? 1세대 3주택이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건 팔면 과세가 되죠. 이건 무조건 과세인데
아들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다가 상속주택까지 합치니까 1세대 3주택이 되었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치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무조건 이거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시간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흔치 않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2015년 5월에 샀는데 2022년 5월경에 새로운 주택을 살 그런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부득이하게 불의한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때 1세대 2주택 특례에다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흔치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자, 부모님도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아들도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연로하신데요. 부모의 병수화를 위해서 또 부모를 좀 동거봉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부모님의 집을 합가했습니다. 원래 합가했을 때 이런 경우죠.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을 합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칠 때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런 건 뭐 흔한 얘기인데요. 자,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주거 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죠. 이때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부모님의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3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이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과세가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2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누가 샀느냐? 누가? 어머니께서 지금 주택을 취득해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누가? 아들이 샀어요. 아들이 2018년 6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지역입니다. 뭐 조정 대상지역이라고 가정합시다. 조정 대상지역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또 2021년 7월에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누가? 아들이. 이거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아들이 C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들은 2018년 6월에 B주택을 취득하고요. 1년이 지난 이후에 7월 달에 또 C주택을 샀으니까 아들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B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들은 1세대 2주택이고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했습니다. 합가.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2022년 9월에 뭘 받았느냐? 아들집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때는 1세대 몇 주택입니까? 2022년 1월 현재 합가할 때 1세대 3주택입니다. 나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서 부모님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합가를 했다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9월 달에 B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의 합가.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상속받을 때도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부모를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합가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도 중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시골에 있는 농어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딸이 주택을 취득해서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B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양도소득세 사례, 실수사례 끝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하기 전, 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양하게 물어보시고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해야만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줄이는 것도 크나큰 재테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이런 사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요. 여러분이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시골에 읍면지역에 농어촌 주택이죠. 읍면지역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읍면지역의 시골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다. 그런데 이때 농어촌 주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상속주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농주택이죠. 이농주택은 역시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시골에서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사 짓다가 이제 농사를 안 짓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을 이농인이라고 하죠. 반대로 귀농주택입니다. 이 귀농주택은 귀농인이죠. 귀농인. 도시인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귀농하는 경우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돼야만이 귀농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읍면적의 귀농주택을 살 때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얼마죠? 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농지는 얼마입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해야 할 것. 그리고 시골에 농지를 소유하기 전에 먼저 주택은 농지를 소유하기 전에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골에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주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사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귀농주택인데 즉 일반주택과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은 몇 년 이내 팔으라고 그랬죠? 5년 이내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먼저 수도권이나 서울의 일반 도시에 일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택이 없어요.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원래는 무주택자인데 시골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시골의 읍면지역에서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주택자니까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일반 주택을 취득해서 세 번째 이거를 2년 이상 보유하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일반 주택 양도했을 때 과연 비과세가 되느냐? 일반 주택을 먼저 산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무주택자 딸이 상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속 후에 일반 주택을 취득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일반 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아라 비과세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상속인이 일반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일반 주택을 일정한 기간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01년 4월에 A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A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다. 누가? 아버지가. 바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5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누가? 딸이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2017년 8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그런데 2022년 9월에 이 딸이 농어촌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B주택을 양도했다면 비과세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금 반대죠.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 일반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시골에 있는 농어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딸이 주택을 취득해서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비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 즉 상속주택입니다. 또 상속주택에는 농어촌 주택, 인농주택, 귀농주택. 이때 농어촌 주택의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 인농주택은 인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 귀농주택은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 그러나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았다. 그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해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실수, 사례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